안녕하세요. 무지개 인생 채널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엄마, 아버지 통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니, 아버지가 평소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서 보험은요? 보험금은 얼마나 되나요? 그것도 모르겠어. 서류를 어디다 두셨는지. 지난달 서울의 한 장례식장. 갑작스레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 가족들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신 아버지였지만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남겨진 가족들은 어떤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성인 중 무려 70%가 죽음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60대 이상에서도 이 수치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보고서는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안겨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족들의 82%가 장례 절차와 재산 정리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요양병원 김미영 수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25년 넘게 임종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준비된 죽음과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준비된 분들의 가족들은 슬프지만 담담히 받아들이며 서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경우 장례식장이 종종 전쟁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바빠서.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유산과 관련된 가족 분쟁의 80% 이상이 사전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 평생 쌓아온 가족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례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름다운 이별을 나누기 위한 과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4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죽음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준비 과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여행이 아니라 삶을 완성해가는 여정입니다. 법정 스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게 채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말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80살 박순자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잘 살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날 때 잘 떠나는 것은 더욱 중요해요. 그것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지요. 40년을 초등학교 교사로 지내신 박순자 할머니는 퇴직 후 10년 동안 차근차근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고 합니다. 호스피스 전문가들의 기록을 보면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좀 더 일찍 준비할 걸 이라는 후회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2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준비 없이 맞이하는 죽음은 남은 가족에게 평균 3천만 원 이상의 예상치 못한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정신적 상처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났는데 형제들과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아요. 재산 문제로 다투다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이것은 지난달 제가 상담했던 54살 윤서연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듯이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온 흔적과 사랑만이 남을 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존엄한 이별과 재정 정리입니다. 연명의료 결정부터 재산 정리까지 우리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둘째, 마음의 매듭 정리입니다.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들, 풀어야 할 감정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셋째, 일상의 흔적 정리입니다. 평생 모아온 추억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남길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넷째, 추억의 유산 남기기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존엄한 이별을 위한 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고
남은 가족들의 혼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72세 김영희님은 병원에서 겪은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 계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연명치료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모였는데 의견이 달랐어요. 큰아들은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고, 작은 딸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드리지 말자고. 결국 2달을 중환자실에서 고생하다 돌아가셨죠. 그걸 보면서 결심했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하게 하지 말자고. 얼마 전에 사전현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떠나고 싶은지 미리 정해둔 거죠. 처음엔 꺼려졌어요. 아직 건강한데 이런 걸 써야 하나 싶어서. 그런데 막상 작성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 마지막 모습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겪을 어려운 선택의 순간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싶더라고요. 유언장도 함께 작성했어요. 재산 정리뿐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들도 적어뒀죠. 이런 준비들이 결국 남은 가족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는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가 이런 준비를 해뒀다고. 처음에는 엄마 아직 일러요. 하면서 손사래를 치더니 이제는 오히려 고맙다고 하네요. 특히 작은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아빠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하면서 이처럼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결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재정 준비도 꼭 필요합니다. 60세 이지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뇌출혈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당시에는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인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죠.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알려주셨어요.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니 예금, 보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등 모든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요즘은 현금이나 통장만이 재산이 아니에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에 있는 잔액도 큰돈이 될 수 있죠. 다행히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알게 됐어요. 사망신고 후에 상속인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만 가져가면 잔액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지아님은 이제 자신의 디지털 자산도 꼼꼼히 정리하고 자녀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한다고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만들어온 모든 흔적을 정리하는 일이죠. 명절 때 모인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이제는 자녀들이 먼저 물어보며 기록해둡니다. 오히려 이런 대화가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개인 재산이나 디지털 자산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얽힌 재정 문제는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55세 박미라님은 동네 시장에서 만난 사장님들과 함께 운영하던 개모임에서 겪은 일을 들려주셨습니다. 5년 넘게 해온 개모임이에요. 매달 50만 원씩 10명이 모여서 운영했죠. 그런데 갑자기 개주였던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통장이 언니 개인 명의라 남은 계금 정리가 큰 문제였죠. 6명은 이미 탔는데 나머지 4명은 아직 못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미라님은 그때의 해결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유족들이 모른다고 나오면 어쩌나 했죠. 알고 보니 개모임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더라고요. 계약서만 잘 써놨다면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고 해요. 다행히 언니가 통장 사본과 장부를 꼼꼼히 정리해 두셨고 매달 누가 얼마를 입금했고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입출금 내역을 장부에 정리해 두셨더라고요. 개원들 연락처랑 계약서도 있었죠. 덕분에 유족들과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저희 개모임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개주 개인 통장이 아닌 별도의 개모임 통장을 만들었고 통장 사본이랑 장부를 개주랑 총무 2사람이 나눠서 보관해요. 매달 모임 때마다 장부 확인하는 것도 습관이 됐죠. 무엇보다 각자 가족들한테도 개모임 관련 서류가 어디 있는지 알려뒀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미란님은 자신의 재산 관리 방식도 바꾸셨다고 합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매달 받는 카드 매출도 있고 현금 거래도 있잖아요. 거기에 체크카드, 신용카드, 이것저것 복잡하더라고요. 이제는 매일 저녁 장부 정리하는 걸 습관으로 만들었어요. 통장 비밀번호나 카드 관련 정보도 따로 정리해뒀고요. 만약 내가 없더라도 가족들이 가게 운영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요.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롭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제 자신을 위해서도 좋더라고요. 장부 정리하면서 불필요한 지출도 줄일 수 있었고 카드 연회비나 자동이체 항목도 꼼꼼히 체크하게 됐죠.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63세 정수연님의 경험입니다. 늘 남편 통장으로만 생활했어요. 어느 날 친구가 너는 내 명의로 된 통장이 하나도 없니?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내가 오랫동안 가계부만 쓰면서 정작 통장 하나 제대로 관리해 본 적이 없다는 걸. 그러다 얼마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수연님은 그때의 혼란스러움을 자세히 들려주셨습니다.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남편 통장 비밀번호를 몰랐어요. 평생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만 살다 보니 보험금이나 연금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죠. 다행히 남편이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그때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고 있었다니. 이 일을 계기로 수연님 부부는 매달 재정 점검의 날을 정했습니다. 이제는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남편과 함께 앉아서 통장도 정리하고 보험이나 연금 내역도 확인해요. 제 명의로도 통장을 만들어서 생활비 일부를 저축하고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상금 계좌예요. 남편 명의, 제 명의 통장, 비밀번호를 모두 알아두고 인터넷 뱅킹 사용법도 배웠어요. 이제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신용카드도 각자 하나씩 갖고 있죠. 처음에는 남편이 갑자기 웬 통장 타령이냐며 귀찮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이 아프고 나서야 정리하면 너무 늦어. 지금 건강할 때 차근차근 해두자고요. 요즘은 오히려 남편이 더 적극적이에요. 얼마 전에는 수연아, 우리 금융권 상속 절차도 한번 알아보자. 하더라고요. 수연님은 이제 다른 주부들에게도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아직도 많은 주부들이 남편 월급으로만 생활하시잖아요. 생활비 관리는 잘하시는데 정작 큰 돈의 흐름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통장이 몇 개인지, 보험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얼마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상담도 받아봤는데 남편 연금이나 만약의 경우 받게 되는 유족연금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많이 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이런 걸 배우기 어려워지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재정적인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매듭을 푸는 일이죠. 아무리 돈을 잘 정리해 놓아도 마음의 부채가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짐이 될 수 있으니까요. 65세 윤영자님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못 나눈 게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늘 며느리로서 조심스러웠어. 먼저 다가가지 못했죠. 그러다 얼마 전 제가 큰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나도 시어머니처럼 마음속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나면 어쩌나 하고요. 영자님은 수술 전날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았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속마음을 다 털어놨어요. 첫째 며느리한테는 미안하다고 말했죠. 신혼 때 너무 잔소리가 심했다고. 작은 아들한텐 늘 큰 아들과 비교했던 것도 사과했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수술 전날에야 쏟아져 나왔네요. 영자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먼저 안부 전화도 하고 작은 아들은 주말마다 들렀어. 커피도 타주고 그제야 알았죠. 서로 말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벽이 되어 있었는지.
요즘 영자님은 동네 친구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자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나이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마음 속에 있는 말들, 꼭 해야 할 말들, 그때 가서 하면 너무 늦어요. 저는 이제 매일 일기를 쓰는데 거기에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적어요. 미안한 일, 고마운 일, 그리고 제가 살아온 이야기도요. 나중에 이 일기가 제 마지막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40년 만에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어릴 때 제가 무심코 한 말에 크게 상처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때 일을 기억도 못했는데 그 친구는 평생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했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내가 전혀 몰랐다는 게 더 미안하다고. 그제야 마음의 매듭이 풀렸다며 웃어주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나는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영자님은 이제 매주 일요일이면 오래된 주소록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생각해요. 이 사람한테 미안한 게 있었나? 고마운 마음을 전하지 못한 건 없나? 그러다 기억나는 분이 있으면 바로 전화해요. 처음엔 민망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오히려 상대방도 나한테 할 말이 있었다며 반가워하시더라고요. 67세 김명자님은 3년 전 남편과 사별하셨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한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도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게 제일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떨까? 그래서 시작한 게 편지예요. 매달 한 번씩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요. 투박한 내 글씨체로요. 때로는 고맙다는 말, 때로는 미안하다는 말. 처음엔 쑥스러워서 그랬는지 자녀들도 어색해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편지를 기다리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써준 편지들 모아뒀어. 언젠가 엄마가 안 계실 때 이 편지들이 내 보물이 될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데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편지 쓰는 걸 시작하고 나서 달라진 게 또 있어요. 예전에는 늘 잔소리만 했는데 이제는 글로 쓰다 보니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이 상처가 되진 않을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며칠 전에는 동생한테도 편지를 썼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재산 문제로 서로 등을 돌렸거든요. 10년이 넘었죠. 편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언니가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완고했어.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돈보다 네가 더 소중해. 일주일 뒤에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참을 울더니 주말에 한 번 만나자고. 그렇게 만난 동생이랑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해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죠. 재산 때문에 잃어버린 10년. 이제 와서 생각하면 참 아깝네요. 마음의 매듭을 풀었다면 이제는 일상의 흔적들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 속에 담긴 추억과 이야기들. 이것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물건들도 쌓여갑니다. 옷장 속 옷가지, 서랍 속 편지들, 앨범 속 사진들.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우리 인생의 한 조각들입니다. 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은 남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 박영수님은 40년 살던 집을 정리하면서 깨달은 점을 들려주셨습니다. 40년이면 얼마나 많은 물건이 쌓였겠어요. 방 하나를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다 보면 추억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처음에는 다 필요한 것 같았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 입었던 옷, 남편이 퇴직할 때 받은 기념패,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그릇들까지 버리기도 아깝고 두기도 부담스럽고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없으면 이 물건들을 우리 애들이 다 정리해야 하는구나. 그때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우선 사진부터 시작했어요. 옛날 필름 사진들을 전부 디지털로 바꾸고 앨범은 꼭 필요한 것만 남겼어요. 어떤 사진인지
뒷면에 하나하나 설명도 적어뒀죠. 옷장을 정리하면서는 새 개 상자를 만들었어요. 버릴 것, 기부할 것, 간직할 것.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바로 기부했죠. 특별한 추억이 담긴 옷 몇 벌만 남겼어요. 서랍 속 편지들도 정리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쓴 편지, 남편의 연애 편지 읽어보고 또 읽어보다가 사진 찍어두고 대부분 버렸어요. 디지털로 남겨두니 마음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그릇이었어요. 오래된 가보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요즘 쓸 일도 없고 보관하기도 힘들었거든요. 고민 끝에 딸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저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사진만 남기고 기증했어요. 처음엔 버리는 게 아까웠는데 정리를 하고 나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씩 정리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특히 중요한 건 물건에 담긴 이야기예요. 오래된 물건을 버리기 전에 사진을 찍고 거기에 얽힌 추억을 기록해두죠. 언제 생긴 물건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중에 자녀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손주가 놀러와서 장롱 속 사진을 보다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결혼할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니 신기해하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물건을 정리한다는 건 단순히 버리고 치우는 게 아니라 추억을 잘 담아두는 거구나. 우리 세대는 물건을 아끼며 살았잖아요. 버리는 걸 못 견뎌하고.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진짜 소중한 건 물건이 아니라 추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주변 친구들한테도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미리미리 정리하자. 나중에 자식들한테 짐 되지 말고. 박영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잘 남기고 나면 우리의 마지막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추억의 유산 남기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남길 수 있을까요? 재산도 물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야말로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일 것입니다. 68세 이미숙님은 1년 전부터 스마트폰으로 영상편지를 남기고 계십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갑자기 떠나게 된다면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미처 못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영상편지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려니 손발이 다 오그라들고, 그래도 연습하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영상에 담긴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될 거니까 아침에 화장도 예쁘게 하고 촬영해요. 6남매 중 둘째로 자라면서 어린 동생들 돌보느라 힘들었던 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장 다니면서 동생들 학비도 보태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영상에 담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 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엄마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면서 새롭게 볼 것 같아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도 많이 담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는 자연스레 잊혀지잖아요. 6.25 전쟁 때 피난 내려오신 이야기, 어려운 시절에도 자식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족의 뿌리인데 이대로 잊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이들 키우면서 있었던 일들도 차근차근 영상으로 남기고 있어요. 때로는 미안한 마음도 담아요. 아이들한테 너무 엄격했던 거, 내 욕심으로 학원을 너무 많이 보냈던 거, 그땐 그게 최선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 일들이 참 많네요. 얼마 전에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들을 컴퓨터에 옮기고 USB에도 담아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2개씩 만들어서 큰 딸이랑 작은 딸한테 하나씩 맡겼죠.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지금 봐도 돼요? 안 돼. 훗날 보는 거야 하면서 웃었죠. 이렇게 영상을 남기다 보니 내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힘들었던 순간도 행복했던 순간도
모든 게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됐죠. 매일매일이 소중한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가족에게 전하는 마지막 선물인 만큼 더 진심을 담아 준비하고 싶어요. 우리는 오늘 세상을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할 4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째, 존엄한 이별과 재정 정리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선택과 재산 정리를 통해 남은 가족들의 혼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둘째, 마음의 매듭 정리입니다.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 풀어야 할 감정들을 나누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상의 흔적 정리입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 속에 담긴 추억을 의미 있게 남길 수 있습니다. 넷째, 추억의 유산 남기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와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어쩌면 무거운 숙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끝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준비는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일상의 순간들은 더욱 특별해집니다. 우리가 언제 떠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 떠나더라도 후회 없이, 그리고 남은 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무지개 인생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